예. 골드만삭스 코스피 8,000, JP모건 8,500. 이거는 물론 최고치를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네. 사실 이게 이제 뭐 낯설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뭐 이런 네, 식의 뉘앙스들이 몇 번 좀 나왔기 때문에 뭐 뻔한 얘기긴 하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반도체 쪽이 이제 영업이익 성장이 굉장히 좀 높고 비반도체를 한 48% 정도를 잡았더라고요. 전년 대비 성장률을 영업이익 그러니까 반도체를 제외한 섹터의 기업들의 EPS 성장률을 네. 48%. 네, 48% 정도 전년 대비해서 이제 성장한다라고 잡았는데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어, 겁나 좋은 거예요? 아니면 엄청 좋은 엄청 거죠. 좋은 거죠? 엄청 네. 좋은 거죠, 진짜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서프라이즈급입니다. 그런 실질적으로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8천을 이제 가면 좋죠. 가면 좋은데 아무래도 좀 이쪽이 이제 그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고마운 얘기긴 한데 사실 우리가 골드만삭스나 뭐 JP 모건이나 이런 쪽에서 과거에 작년에도 한번 보지 않았나 싶은데 뭐 삼성전 하이닉스 특히 뭐 이렇게 뭐 좀 비중 축소 의견 이런 거 냈을 때 오히려 시장에서 좀 반대로 움직이는 상황이 좀 있었잖아요. 팔으라고 했는데 오히려 시장에서 이제 급등이 나오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는 잘 틀려요? 틀리는 경우가 많았죠. 좀 약간 뒷북이 좀 많았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하여간 그런 리포트 나올 때마다 특히 반도체 영향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좀 다른 데들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네. 예, 저도 참 요 부분이 두 번째 가보시죠.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종목 장세이긴 한데 또 이게 테마 중심으로 이렇게 막 하니까 이게 일반 웬만한 투자자분들이 따라다니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예. 사실 지난주에 양자 그리고 지난주 말에 또 코로나 뭐 저희 코너에서 이슈로 저는 일부러 한 번도 안 다뤘었거든요. 네. 근데 어차피 뭐 테마긴 합니다만은 사실 그 안쪽에 들어있는 종목군들이 사실 좀 방송에서 그 어떤 뭐 상담이나 이런 데서는 다룰 수 있어도 이제 개장 전서부터 다룰 수 있는 종목군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뭐 코로나 같은 경우도 사실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그 피라맥스인가요? 임상에서 실패했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거기 나오긴 했습니다만 과거에 이번에 뭐 연속으로 상한가 가는 걸 보고 일단 뭐 시장에서 이 코로나가 어떻게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지금 확산될지는 아직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쭉 들어갔잖아요, 어제는 또. 그렇죠. 키트 관련주들 움직이는 건 저는 인정하거든요. 키트 관련주들 뭐 키트는 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양자 같은 경우도 사실 방송에서 딱히 다루기는 좀 약간 뭐 좋은 정보는 많이 없죠.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그 주식 그 명언이 있었거든요. 제시 리버모어가 얘기를 한 뭐라고 했어요? 그 양반 어리석은 투자와 현명한 투기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벌든 돈만 벌면 되는 거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테마주 위주로 이제 수익을 많이 낸 분들한테 한번 이제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적이 있는데 만약에 뭐 양자 관련주로 수익을 굉장히 단기에 많이 냈다. 그거 팔고 뭐 살 건데? 그거 팔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살 수 있을 것 같냐? 라고 저는 얘기를 반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좀 자극적인 것만 쫓아다니게 되는 게 그 좀 약간 부작용이긴 한데 저는 테마 투자를 단기로 투자하는 걸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라고 이제 뭐 친구들 같은 경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좀 소액으로 하는 것은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소액으로. 그렇죠, 뭐. 네. 자, 작년 코스피 상장사 35조 원 역대급 배당 쐈다. 네. 이제 조금씩 우리도 배당이 좀 익숙해지는 거죠? 네, 12월 그 결산 법인이 이제 거래소 기준에서 799개사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 79%, 80% 가까운 기업들이 이제 현금 배당을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거래소 평균 이제 시가 배당이 한 2% 후반대 정도 나왔고요. 코스닥도 좀 마찬가지인데 코스닥은 이제 12월 상장법인 기준으로 어떤 현금 배당 퍼센트가 한 30 몇 %밖에 지금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0개 중에 한 30개 내외 정도. 그래서 이제 배당을 좀 늘려가야 되는데 전 이걸 35조 원을 보고 딱 떠오르는 그 내용이 있었어요. 35조 원이라는 걸 보고. 뭐예요? 작년에 코스피 12월 상장법인 전체 배당액이 35조 원인데
요즘에 이제 뉴스 많이 나오는 그 삼성 노조에서 그 성과급으로 40조 원을 40조 원 요구했죠. 40조 원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달라고 할 수 있고 뭐 기업이 잘 나가면 보너스도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돈은 엄밀히 말해서 기업의 돈이 아닙니다. 주주의 돈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늘리면 배당은 늘려야지 뭐 성과급도 늘려주긴 줘야 되겠죠. 근데 또 삼성전자 40조, 45조 또 이 성과급 얘기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그분들이 있죠. 현대차 쪽에서도 30%를 달라. 순이익의 30%를 우리한테 달라. 이 삼성 노조분들도 순이익의 30%를 지금 성과급으로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게 좀 그 돈은 주주의 돈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뭐 보너스 많이 드리긴 하겠습니다. 좀 이 35조 원이 작년 상장사 12월 결산 범위 전체 배당이 35조 원인데 좀 무리한 게 아닌가. 뭐 앵커님도 좀 뭐 의견 좀 한번 주시죠. 저는 이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현대차 노조가 귀족 노조의 대표격으로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지지를 못 받고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죠. 내년에 300조 내는데 45조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배당 문제도 있고요. 저는 사실은 그 포인트보다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이러다가 삼성전자 노조도 SK하이닉스 노조도 반도체 노조도 국민들한테 비난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과급이라는 게 얼마를 뭐 이렇게 딱 정해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보너스 몇백 프로 뭐 이런 수준이 아닌 거잖아요. 뭐 13조인가 12조 뭐 하이닉스 받으면 뭐 신입사원이 뭐 받아가지고 뭐 지금 뭐 하이닉스 그 이천 공장 앞에 슈퍼카가 쫙 뭐 있다. 뭐 실제로 제가 가보지 않아서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보고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국민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죠. 굳이 이렇게 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5월 중순에 삼성 평택 캠퍼스를 점거해서 그 이제 뭐 어떤 시위를 하는 것도 예고가 좀 돼 있긴 한데 한번 해보라고 해주십시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참고로 이 배당 관련돼서 오리온 홀딩스를 월드컵 할 때 2002년도에 1억 원어치 샀으면 지금 이제 올해 매년 그 산 금액만큼 배당을 받습니다. 오리온 홀딩스 같은 경우. 오리온 홀딩스. 네.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이제 싸게 샀으니까 이제 배당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저는 배당 관련된 투자 여기에서도 사실 저는 반도체 초호황 이것도 중요하지만 코스피 8,000에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게 주주 환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먼저 성장을 해야죠. 네. 뭐 항상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그렇게 하다가 여태까지 우리는 희생만 해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긴 한데요. 자, 메모리 가격 사상 최고인데 고객사 5년 장기 계약. 근데 이게 장기 계약이 또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장기 계약, 뭐 LTA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뭐 기사에서 많이 뭐 얘기가 나오듯이 우리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 물량을 안정적으로 일단 지금요. 공급받기를 원한다라는 얘기고 사상 여기에서 힌트 나오고 사상 최고가인데 장기 계약을 원한다라는 것은 당분간은 떨어지기 힘들다라고 이제 고객사에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처럼 메모리사 입장에서는 어떤 과거의 어떤 이 시클리컬 업종의 대표적인 업종이 이제 메모리사 중에 메모리사가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이었었는데 이 사이클의 하단을 좀 지지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또 장기 계약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번 장기 계약이 지금 진행되는 얘기를 들어보면 선급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선급금을 먼저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R&D 투자를 하는데 이제 집어넣는 거죠. 설비 투자하는데. 과거에는 장기 계약을 했을 때는 일단 선급금보다도 이제 만약에 반도체를 1억 개를 뭐 1년 안에 납품한다 그러면 거기서 200만 개, 뭐 3천만 개 납품할 때마다 이제 이 수령을 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긴 했는데 앞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선급금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얼마 전에 이제 언론 보도 하나 있었는데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해 소부장 기업들 그 계약을 싹 끝냈는데
하나도 안 올려줬다고 합니다. 하나도 뭐요? 안 올려줬다고 합니다. 네. 아, 물건값을? 네, 그럼 이제 인하 내지는 동결로 대부분 이제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소부장 기업들 지금 굉장히 이제 제조 원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 그러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이 단가를 안 올려주니까 올려달라고 하기도 힘들고 물론 몇몇 개 기업들은 뭐 어떤 가격 전가력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소부장 기업들이 상생이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러게요. 상황인데 하나도 안 올려줬다고 합니다. 그거는 저도 처음 듣는 말씀인데 네. 그거는 좀 마음이 좀 그러네요. 같이 가야죠. 이게 생태계가 있는 건데. 예, 자 마지막 AI 인프라 투자 열기에 다시 웃는 반도체 기판. 어제 기판주들이 다는 아니고 어제 이스페타시스가 굉장히 세더라고요. 네, 이스페타시스 뭐 지금 대덕, 심텍 뭐 다 좋죠. 네, 일단 좋습니다. 네. 오늘 이걸로 가보겠습니다. 네네. 주가 조정을 생각보다 이제 반도체 계열들보다 이 기판 기업들이 사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았었는데 최근에 한 2달 정도 주가 조정을 좀 세게 받았었죠. 반도체보다 기판 쪽이 좀 세게 받았습니다. 기판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자동차, 로봇, 뭐 AI, 뭐 메모리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게 기판이죠. 일단 국내 이제 인쇄혈 기판 PCB 업체 주가 연일 상승세, 연일 상승세라는 표현보다도 이제 급격한 하락을 조정을 받았다가 급격하게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과 경쟁으로 어려움 겪었던 PCB 업체들 고부가 가치 이제 제품으로 경쟁력을 이제 되찾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언론 보도는 좀 나왔습니다. 이제 올해 국내 기판 업종 평균 주가 상승률이 약 80%, 올해죠, 올해 이제 80%면 상당히 높은 거죠. 코스피 상승률이 이제 2배 정도 되는 거죠. 46%, 코스닥은 이제 27%. 기판 업체들이 대부분 코스닥 기업들이기 때문에 코스닥 대비해서는 뭐 3배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뭐 평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메모리 기판 최근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개편.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반도체도 그랬고 MLCC도 그랬고 이제 기판 쪽도 비메모리 기판 쪽도 이제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개편이 됐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죠. 이제 가격 전가력을 이제 가격 전가력이 세지기 때문에 PCB 수요, 핵심 소재 동박, 이제 두산까지 네. 낙수 효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뭐 언론 보도나 분석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기판을 갖고 계신 분들, 특히 삼성전기 뭐 이런 쪽 FC 볼그레드 BGA, 어레이 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일본 이제 기판 전 세계 1위죠. 이비덴, 아이비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이비덴의 주가를 보면서 기판의 어떤 흐름들을 같이 갖고 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이비덴 주가 흐름이 작년 4월 달에 저점 찍고 올랐거든요. 네. 근데 뭐 그때 우리나라 주식 대부분 거기가 저점이긴 했습니다만은 삼성 전기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기판 뭐 대만의 유니마이크론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 일본의 이비덴 주가 흐름이 우리나라 그 기판 업체들 주가 흐름을 끌고 가기 때문에 네.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5천억에 우리 돈 4조 5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건데 이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네. 5천억에는 우리나라 이제 4조 5천억이 되는데요.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이제 이 이비덴의 공시 내용입니다. 거의 4조 5천억을 투자한다라는 것은 이제 그 증설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엄청난 쇼티지라는 얘기죠. 사실 그렇죠. 이 이비덴이나 뭐 유니마이크론의 이런 기업들, 일본의 뭐 산교 이런 기업들이 전 세계 물량들을 다 커버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머지가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같이 이제 증설 참여하고 물량이 이제 부족하다는 뜻인데 그걸 우리나라 기업들이 낙수 효과로 그대로 받는 거죠. 이비덴은 이제 FC 볼그레드 어리 전 세계 부동의 1위 기업이에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IC 패키지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인터그레이티드 서킷이라고 이제 이 IC 패키지 안에 FC 볼그리드 어레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고급 패키징을 이제 통틀어서 IC 패키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안에 이제 삼성전기나 LG이노텍, 뭐 대덕 이런 쪽이 하는 이제 FC 볼그리드 어레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생산 능력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증설을 하고 있는데요. 총 투자 금액이 4조 5천억. 굉장히 큰 돈이죠. 그다음에 일본에 이제 큰 공장 2개 있는데 아마 가마 공장 위주로 증설을 진행을 하는 걸로 좀 알려져 있죠. 밑에 나와 있고 27년도서부터 본격 양산 개시하기 위해서 올해 엄청난 투자를 한다는데
이걸로 인해서 기판 쪽이 주가가 지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이 이비덴의 그 증설 투자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엄청난 기판 쇼티지가 지금 있고 공급자 우의 시장이 지금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기판 업체들 상당히 앞으로도 더 어떤 기대를 할 만한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가 이걸로 인해서 이미 증명이 된 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이비덴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네. 이비덴 주봉입니다. 아유, 좋네요. 네, 저기 이제 저점이 작년 이제 4월 달일 거예요. 근데 그때서부터 물론 작년 4월 달에 우리나라에 이제 뭐 어떤 최저저치 4월 9일이 최저치였기도 했습니다만은 기판 업체들이 상당히 좋기 시작한 부분이 바로 저 부분이죠. 쭉 올라갔다 약간 부침이 있는데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 사실 한 이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직 이비덴 같은 경우 고점에서 약간 좀 막히는 흐름이 나오긴 합니다만 삼성전기는 삼성전기는 뭐 지금 상방이 완전히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늘 뚫고 지금 올라가고 네.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꺾이기 전에는 우리나라 기판 업체들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좀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HTS에서 일본 들어가셔갖고 이제 해외 주식 들어가셔서 일본 이비덴 코드가 아마 406인가 그럴 거예요.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면 기판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국내 기판 업체들 영향 따로 정리해 주신 게 있네. 네, 기판 업체들 밸류 체인 한번 좀 준비를 했는데요.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 지금 기판 쪽에서 뭐 이노텍이나 대덕이나 삼성전기가 지금 뭐 가동률이 100%는 90%는 증설한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저는 좀 주목을 해야 될 종목은 이 기가비스. 이 종목이 이제 FC BGA 그 검사 장비 근로 세계 1위 기업이거든요. 이 기가비스가 그러니까 이런 삼성전기, 대덕전자, LG노텍 또 해외 다른 기판 업체들이 이 FC BGA를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이 기가비스의 검사 장비가 그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 1위가 아니라 전 세계 1위예요. 전 세계 1위. 그렇기 때문에 기가비스 주가 흐름이 지금 상당히 좋죠. 이제 그 이유가 바로 이 FC BGA 기판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검사 장비 수요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뭐 당연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좋습니다. 여기 있는 기업들. 인터플렉스는 좀 약간 좀 의외긴 한데, 네, 뭐 FPC 이제 BH랑 인터플렉스의 과거에 애플이 돈을 대주고 장비를 사주면서 니네들 그 FPCB 만들어서 우리한테 납품해라고 했었죠. 그때 BH가 500억이었었죠. 근데 1조 원이 넘어갔죠. 근데 인터플렉스는 좀 약간 품질 노이즈가 있어서 BH 대비해서 요즘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굉장히 좋습니다. 네, 여기서 다 좋죠. 네, 장비도 네. 좋고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관련주들까지 쭉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비덴 차트도 한번 같이 기판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 어제 이스페타이스 상당히 좀 강하게 올랐고 기판주들이 하여간 많이 그 고점 대비 하락을 했다가 거의 다 올라왔죠. 네, 이제 네, 네. 예. 또 다시 이제 정고점 돌파해서 이제 갈 준비가 좀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관심주 가보겠습니다. 대양전기고 애널리스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종목을 한번 좀 갖고 왔습니다. 네, 선박용 방폭 조명 전기전자 시스템. 네. 어렵네요. 배를 보면 밤에 보면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죠. 이제 네, 뭐 저 빌딩도 그렇고 고층 빌딩도 그렇고. 그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요? 네, 방폭, 이제 폭을 만드는 우리가 이제 착폭등도 있죠. 그거 만드는 전 세계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의 1위입니다. 예. 선박 좋으면 글로벌 1위 기업이고 이제 시장 점유율 90%인데 애널리스트들이 왜 대양전기공업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평가되는 종목이라고 이제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건 것 같아요. 이제 대표이사가 지분 95% 갖고 있었던 실질적인 개인 회사죠. 이거를 이제 대양전장이라는 기업인데 종속회사를 편입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알짜 기업이죠. 이제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높은 기업이긴 한데, 그러게요. 네, 이제 뭐 이런 터널링이라고 해서 이제 뭐 이익 몰아주기 의혹이 해소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 대양전기공업 지금 순이연금만 1,100억 정도가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 2,800억이거든요. 자체 그
실적도 상당히 좋죠. 상당히 좋은데 지금 너무 저평가긴 합니다. 이 회사도 PBR이 뭐 0. 한 몇 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현금만 1,143억 원이면 이것만 해도 거의 반인데 뭐 자산이 또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방산 또 업체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아. 한국특수전지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그 대왕고래 때 좀 약간 주목을 받았었죠. 아. 무인 잠수정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를 이제 여기서 만들기 때문에 한국 군대가 쓰는 배터리를 여기서 대부분 만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통신 시스템이나 이제 연축 정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연축 정지는 우리가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굉장히 좀 그 무겁지만 그 튼튼한 거. 그러니까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시동용 배터리도 사실 축전지라고 표현하는데 그 같은 비슷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적으로 뭐 너무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 차트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CG가 오. 유난히 좀 이쁘게 만들어 주셨네요. 그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지금 현재 작년 4분기서부터 올해 1분기까지 박스권이거든요. 박스권인데 이걸 한번 좀 뚫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게요. 네. 지금 그 시점이네요. 거래가 근데 좀 거래가 별로 안 움직인다. 요거는 이제 조선주들이랑 같이 움직였다 보시면 될 그렇게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박스권 뭐 하단에 있으면 더 매력적이겠습니다만은 굳이 여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 안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전기공업도 뭐 반도체 외쪽에서 한번 포트폴리오로 삼아볼 수 있을 만한 저평가 종목이다. 이렇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약간 가치주 투자 개념이네요, 그죠? 방산도 되고 조선도 조선도 되고 모멘텀도 그러면 있고. 네. 이렇게. 예, 지금 사실은 전쟁 이후에 넥스트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신데 뭐 역시 뭐 늘 항상 그 후보가 조방원전은 항상 끼잖아요. 근데 지금 조선과 방산 두 가지 섹터와 또 연관이 돼 있다라는 점, 네, 그런 점들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